자,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는 학교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현재 하는 것도 PC 버전입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버전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창을 하나 띄워야겠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클래스룸이라는 걸 들어가려면 자기 이름, 사용자, 그 옆에 점 9개 얘를 누르면 메뉴가 뜬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얘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얘를 누르면 되고 또는 주소창에다가 클래스룸 이렇게 classroom.google.com 이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걸로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기 사용자 옆에 점 9개 그 다음에 클래스룸 얘를 누르면 그러면 구글 클래스룸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교사가 여러분들을 클래스룸에 초대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과목별로 또는 교과 선생님,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담임 학급용 클래스룸을 각각 만들 수도 있고요. 동아리에서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어떤 뭐 학급이나 동아리나 아니면 교과 선생님들이 클래스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면 그러면 그 초대된 클래스룸이 다 뜨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초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하다가 그게 안 나왔는데 이전에 여러분들이 교사인지 학생인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사냐 학생이냐를 선택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학생을 선택을 해야겠지만 교사를 선택한다고 교사 역할이 부여되는 건 아닙니다. 뭘 선택해도 학생의 역할로만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플러스에 이제 누르면 여기에 이제 클래스룸에 들어갈 수 있는 코드를 받아서 넣는 건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여러분들께 수업 코드를 주지 않고 다 초대를 할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초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초대를 했습니다. 자,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볼까요? 예, 들어왔네요. 자, 일반 지금 이 학생이 일반 학생이니까 일반 수학 선생님이 이 학생을 수학 클래스룸에 초대를 했습니다. 자, 이 거부가 있고 참여하기가 있죠. 참여하기를 눌러야 되겠죠. 거부를 누르면 안 됩니다. 거부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를 누르면 그럼 아마 다시 초대해달라고 선생님께 요청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일단은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거부는 누르지 마시고 참여하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하기를 눌러볼까요? 참여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딱 뜹니다. 요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이야기들이니까 맨 위에 보니까 스트림, 수업, 사용자 이렇게 있네요. 자, 스트림은 교사가 이 클래스룸에 뭐 과제를 내거나 아니면 뭔가를 공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런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과제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수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좀 보기는 좋아요. 얘는 시간대별로 라면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주제별로 부여가 되는 걸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수업에 들어가서 여러분께 부여된 과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사용자는 이 클래스룸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사 한 명밖에 없으니까 교사만 보이겠죠. 자, 수업을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자기소개하라는 어떤 과제를 하나 부여를 했네요. 네. 자, 그러면 눌러볼까요? 과제 보기.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별도로 과제를 다시 하나, 좀 써야겠네. 제가 조금 전에 뭔가를 테스트를 하다가 다시 지웠거든요.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 자, 제가 또 다른 과제를 하나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제 제목을 다시 바꿔서
다 됐습니다. 지금 또 다른 과제를 하나 부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볼까요? 네, 과제가 하나 또 떴죠. 자, 희망하는 동아리. 과제를 눌렀고 과제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첨부 파일을 클릭하여 작성 후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내용은 희망하는 동아리를 써라, 그 얘기입니다. 자, 희망하는 동아리를 쓰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파일이 있죠. 그렇죠? 이걸 눌러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볼까요? 자, 파일명은 본인 이름과 그 다음에 과제의 제목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다 희망하는 동아리를 써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희망하는 동아리는 제가 올해 새롭게 만든 동아리가 하나가 있어서 동아리 홍보차. 저는 이제 스튜디오 촬영반을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 실내, 그러니까 실내 촬영반 이걸 들고 싶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른 거 원하는 거 막 쓰면 돼요. 어쨌든 과제에 맞게끔 과제에 맞는 내용을 써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썼으니까 제출을 해야겠죠. 제출하는 거는 여기 보면 제출이라고 있네요. 이걸 눌러서 제출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구글에서 쓰는 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한컴의 한글 작업하는 문서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한글 작업을 많이 하죠. 한컴을 이용해서. 간혹 MS를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로 이제 한컴을 쓰죠. 그러면 한컴에서 문서를 작업하면 항상 뭘 합니까?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한 다음에 보내야 되는데 저장을 하려면 보통 파일 아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장하는 화면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글 문서는 여기 이제 구글 문서, 구글 시트, 나중에 이제 여기 설명은 안 했지만 뭐 프레젠테이션 등등 구글 안에서 작동하는 모든 문서는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입력하면 그 순간 바로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얘를 X를 눌러서 없애도 이게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그대로 있죠. 그렇죠? 여기다 뭐 추가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수학 동아리. 여기 한번 이쪽 보실래요? 저장 중이라고 뜨죠? 저장됨. 이제 저장 또 됐네요. 그리고 또 이걸 X를 눌러도 이게 저장된 게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다시 클릭하면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구글 문서는 저장 도구, 저장 단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순간 바로 제출이 된다. 그 저장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제출을 해도 되니까 제출을 눌러보겠습니다. 제출을 누르니까 하나를 제출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다시 묻죠. 뭐 제출. 네, 제출이 됐습니다. 자, 제출이 됐으면 이제 선생님이 이 과제나 뭐 이런 것들 확인해서 뭐 채점이 필요하면 채점에서 다시 이제 되돌려 주기를 할 것이고요. 뭐 채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면 뭐 그 상태로 끝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동아리가 촬영반이 아니야. 다시 제출하고 싶어. 그러면 제출 취소를 누르면 돼요. 제출 취소를 누르면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뭔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거는 이것도 다 싫고 뭐라고 할까요? 과학 동아리를 하고 싶어. 뭐 이렇게 바꿔서 그럼 제출. 그러면 바뀐 걸로 다시 제출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출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출. 근데 제출한 다음에 뭐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께 뭐 비공개로 뭔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여기다 댓글 추가 눌러서 하면 그거 되겠고요. 여기에 댓글 추가를 하면 선생님하고 비공개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보게 되거든요. 이건 모든 학생들이 다 보는 거고 선생님하고만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 이제 글을 써서 보내면 선생님하고 두 사람만 볼 수 있는 이제 대화창이 뜨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좀 있냐면 이거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막 클릭하다가 잘못하다가 이걸 X를 눌러요. X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과제가 사라지면 되게 난감하잖아요. 제출을 해야 되는데 뭐 사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이 경우에는
만약에 뭐 많이 제출 안 했다,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본 만들기를 해서 다시 써서 제출하면 돼요. 사본 만들기를 해가지고 많이 안 썼으면 사본 만들기를 해서 다시 작성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썼다. 이거는 사본을 만들어서 다시 쓰기는 어렵다. 그러면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 플러스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볼게요. 눌러서 이 구글 드라이브, 이 구글 드라이브를 눌러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작성했던 모든 문서들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최근 문서함이라고 여기 뜨죠. 그렇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장했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이거는 처음에 저희 그 부여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본 만든 거니까 처음에 맞았던 요거를 클릭하면 여기 좀 뭐 보이나요 이게? 네. 이걸 다시 문서 안에 집어넣고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작업했던 걸 다시 살리는 거예요. 자, 눌러보니까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룸 안에서 깜빡 실수로 그 과제를 삭제했다면 만약에 다시 만들 거면 그냥 사본 만들기 해서 뭐 작성해도 되고요. 너무 많이 작성해서 다시 작성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아까 설명했죠. 추가 또는 생성을 눌러가지고 해당하는 파일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구글 클래스룸 들어간 후에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 또는 뭐 비공개 댓글 또는 댓글을 남기는 방법. 또 하나는 혹시 과제를 실수로 삭제했을 때 다시 예전 거를 찾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 통해서 원격 수업하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